최근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손주한테 의사가 되면 내 병원을 물려줄게 하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의사에 관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아이 공부에 대해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학원을 10년 가까이 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이 장면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을 차릴 수가 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돈은 될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가 아니어도 병원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 법이 있더라고요. 의료법 제33조 2항 3호에 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의료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료법인 제도를 이용하면 의사가 아니어도 병원을 차릴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그 프로그램에 나온 할아버지 분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운영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치료는 당연히 의사가 해야겠죠.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런 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봐볼게요. 우리 같이 사업하는 분들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건 의협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의료법인은 농촌과 같은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도시에는 의사가 아닌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만들 수는 없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티처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학생의 할아버지도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서 운영 중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법이다 보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한 이유도 똑같은데요. 병원이 만들어지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도 이런 지역의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의료 취약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이 법의 취지에서만 봐도 사실 의료법인은 꽤나 마케팅 난이도가 높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상권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 차릴 수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찍은 건 아니고요. 사실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상권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면 팔린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걸 좀 더 공부해보고 싶더라고요. 여기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마케팅적으로 배울 게 꽤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범위를 넓히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업체를 좀 더 멀리까지 알리면 됩니다. 인근 지역 사람들한테만 알리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멀리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마케팅 대행 하는 것 중에 싱크대 공장이 있는데요. 막 이런 곳에 있어요. 그렇다고 B2B로 막 인테리어 업체나 이런 데하고만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부 고객들을 상대로 싱크대를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차리냐고요? 단가가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핵심은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장 근처는 애초에 주거 지역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훨씬 넓은 범위의 사람들한테까지 알려야 하는데요. 꼭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 공장, 사무실 혹은 가게 근처에 생각보다 내 가게를 이용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어서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시죠.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건 사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자주 지나다니는 곳은 이런 것도 생겼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 자주 안 다니는 곳은 일부러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게 생겼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할수록 돈이 많이 들겠다라는 건 아예 마케팅을 모르는 분이라도 이해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예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광고 비용입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심지어 당근마켓에는 광고를 모두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모두 몇 명에게 알려주느냐에 따라 광고비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신 건 아주 간단하게 당근마켓으로 홍보하는 방법인데요.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최대 6,000명, 하루 예산 12,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예산을 2만원으로 늘리잖아요? 그럼 하루 최대 보여주는 명수도 늘어나게 돼요. 그럼 반대로 하루 예산을 1,000원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루 최대 명수가 줄어듭니다.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인원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더 커지는 거고요. 인원이 줄어들면
내는 돈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범위를 넓히자! 이 방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돈이 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치만 걱정하지 마세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차피 고객이 무제한으로 많이 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마케팅 한다는 싱크대 공장을 예로 들자면 그 공장에서 한 달에 그 공장에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싱크대 양이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의료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더더욱 그렇겠죠? 병원도 한 달에 돌볼 수 있는 환우분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하기 전에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이거인 거죠. 매달 나에게 필요한 고객의 수요. 이걸 먼저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딱 10분 안에 나한테 필요한 고객의 수는 몇 명이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10분 행동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매달 몇 명의 고객이 필요하냐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총 4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업종. 두 번째, 한 달에 수용 가능한 고객 명수. 세 번째, 목표 가동률. 네 번째, 재방문 기간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주제였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럼 업종 병원으로 정해졌죠?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 달에 수용 가능한 고객 명수를 알아볼게요. 우리가 근처에 보다 보면 땡땡 의원 이런 거 말고 땡땡 병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의원과 달리 병원은 최소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어야만 병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를 최소 30명 이상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진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통 병원이라고 하는 곳들은 규모가 꽤나 큽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마케팅을 해보면 법에서 최소 병상수 30개 이상일 때 병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실제로 수익성이 나려면 그거 정도로도 쉽진 않습니다. 평균 100개 이상의 병상수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병원 기준으로 한 달에 수용 가능한 고객 명수는 100명 정도예요. 그럼 두 번째가 정리가 됐죠?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목표 가동률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병원들 평균 가동률은 80%대라서 목표 가동률도 일단 저는 80%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네 번째 마지막 재방문 기간입니다. 병원은 보통 재방문은 아니고 평균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매달 몇 명에게 추가로 알려야 하는지가 나오거든요.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그냥 평균 재방문 기간을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체다 그러면은 평균 인테리어를 다시 문의하는 기간을 생각해보시면 되겠고요. 꽤나 길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싱크대 공장이다 그럼 싱크대를 바꾸는 교체 주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짧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짧은 업종도 있고 긴 업종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일단 무인병원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을 찾아봤습니다. 대한치매학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원 기간은 1.7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무인병원들은 평균 입원 기간이 이거보다는 좀 더 길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그냥 2개월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입원 기간은 2개월로 제가 잡은 거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4가지가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서 일단 챗GPT한테 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리가 되면 이 내용을 챗GPT한테 입력을 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개의 병상수가 있는 병원을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 80%, 여기에 평균 입원 기간을 2개월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1년간 병원에서 필요한 고객 명수를 구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약 487명의 환우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알려주네요. 한 달로 따지면 약 월 40명 정도의 환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내 업체에 필요한 고객의 수를 확인해봤어요. 우리 이거 왜 확인해봤죠? 내 가게, 그리고 내 업체에 필요한 고객 수를 알아야 그 고객만큼 우리가 넓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넓게 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광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마케팅의 딱 첫발 이걸 굉장히 잘 디디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이 병원에 월 40명의 환우분들을 매달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 업체 고객이 정해지신 분이라면 내 업체에 한 달에 와야 되는 고객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 고객을 실제로 매달 어떻게 데리고 올 건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물론 한두 가지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부터 부동산, 음식점,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마케팅에 진절머리가 나와서 이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는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매주 무료로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같이 노력해주실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